근데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하는 순간 지문의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거 보이지? 클렌징을 배워야 하는 고3들도 읽기 힘들었던 지문이 중학교 수준의 지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장삽입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정관사 더거든? 내가 지문을 이해를 하나도 못하더라도 얘들아 정답만큼은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찾을 때도 그냥 감으로 뭔가 이거일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풀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꼭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어떻게 정리하면 실제로 될까? 이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제 제자 중에 4개월 만에 8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꼬미들도 진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베이스 1등급 메이커 지니쌤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육모 보고 싱숭생숭한 우리 꼬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육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던데 나 진짜 망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꼬미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성적이 직선으로 오를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꼬미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성적은 직선 형태로 오르지 않아요. 사실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예요. 이 계단식으로 오른다라는 게 여기 정체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체기를 우리 꼬미들이 너무 지겹지만 잘 버텨내. 그러다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 약점이 메워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도 육모 망하고 들어와서 수능 때 기적을 만든 제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꼬미들도 그 믿음과 좋은 방향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망한 거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두 개로 나뉩니다. 육모를 잘 못 본 걸 기회로 삼아서 내 공부 방향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오늘 영어랑 수학만큼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딱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로 성적이 오르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우리 꼬미들이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 그리고 수학 순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진짜 핵심만 콕콕 알려드릴게요. 꾸준 로그.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읽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찾을 때도 그냥 감으로 뭔가 이거일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수능날 영어가 발목 잡습니다. 이번 육모에서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 꼬미들 독해 습관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꼬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1. 나는 독해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짜맞추기식의 해석을 한다. 2. 나는 지문을 읽을 때 빨리 읽고 싶은 마음에 후루루룩 읽는 습관이 있다. 3. 나는 정답을 찾을 때 확실한 근거가 아닌 내 감각에 의존하면서 감으로 때려 맞춘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 당장 독해 습관 교정해야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수능 영어에서 강조하는 독해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꼬미들의 성적을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클렌징 독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번 육모에서도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하면 정말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고3 지문도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중학교 수준으로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번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39번 지문 읽어본 꼬미들은 알겠지만 진짜 어려웠어. 근데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하는 순간 지문의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거 보이지? 클렌징을 배워야 하는 이유야.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하는 순간 고3들도 읽기 힘들었던 지문이 중학교 수준의 지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클렌징한 부분들 읽지 않아도 정답 찾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이거는 쌤이 지금 39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문항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클렌징 독해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영어는 사실 시간 싸움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읽으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주눅들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만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쌤이 계속 충분히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읽는다면 영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 만들기 쉽지 않겠지. 근데 이렇게 시설되기 없는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 이 쉬운 부분들 위주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건 얘들아 할만하단 말이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클렌징, 독해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꾸미들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형별 풀이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 1등급을 받기 위해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빈칸 추론, 순서 찾기, 문장 삽입, 그리고 이 외에도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은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10개년치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출제자가 파놓는 함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지문은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 내려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클렌징 독해법을 이용해서 어려운 지문을 쉽게 난이도를 확 내리고 여기에 유형별 풀이법을 이용해서 100% 확실한 지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다면 지금 아무리 성적이 낮아도 우리 꾸미들 수능 때는 1등급 정말로 가능해요. 쌤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정관사 더거든. 순서 찾기도 마찬가지야. 이 정관사 더의 힘을 알려주는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문을 이해를 하나도 못하더라도 얘들아 정답만큼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물론 3점짜리 킬러 문제로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 꾸미들이 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만큼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쌤이 지금 보여줄게. 3번에 the lexic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자, lexicon, 어휘 목록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얘들아, 그 어휘 목록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어휘 목록에 대한 게 언급이 돼야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생각해봐 얘들아. 그 새끼라고 하는 노래 제목 있는 거 알아? 갑자기 비속어 나와서 조금 놀랬지. 지드래곤 노래 중에 그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가 누군지 언급이 한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어휘 목록이래. 그러면 앞에 어휘 목록이 언급이 돼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앞에 스리슬쩍 보세요. 어휘 목록 언급된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한번 보자. 자, 주어진 문장에 color terms라고 하는 부분 보여? 자, terms, 이 단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용어라는 뜻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용어로 쓰였어. color terms, 색깔 용어들. 얘들아, 이 색깔 용어들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등등등 색깔을 표현하는 어휘 목록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렉시컨, 어휘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이 주어진 문장 3번에 넣어볼게. 색깔 용어들 쫙 한번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 어휘 목록이라고 받아주는 거야. 너무 괜찮지? 실제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문 얘들아 우리 하나도 안 읽었어. 그냥 이 정관사 더에 집중해서 주어진 문장을 여기 넣어봤더니 너무 자연스럽네?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3점 따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것도 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우리 꾸미들 이렇게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이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 다 마찬가지.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를 제대로 하잖아?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영어 성적 진짜 빠르게 수직 상승할 수 있어. 어려운 부분 읽지 않아도 클렌징 독해법이랑 유형별 풀이법 얘네들만 콜라보해서 제대로만 공부해도 우리 꾸미들 1등급 수능 때 정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 쌤이 이렇게 직접 6월 모의고사로 보여주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지.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성적 한번 제대로 올려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뿅! 자,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쌤,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풀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꼭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서 너무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팩트 폭행하겠습니다. 사실 개념을 제대로 안다 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을 내가 언제 써먹고 그리고 이 개념을 왜 배워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게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구구단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개념 공부를 해서 우리 꾸미들이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개념을 단원별로 싹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why랑 when까지 내가 잘 적어볼 수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스스로 잘 적어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이 우리 꾸미의 약점입니다. 그 부분만 다시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을 활용하든 아니면 교과서를 보든 우리 꾸미들이 그 개념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완하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는 항상 뒤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공부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우리 꾸미들이 지금 딱 이 육모 끝난 시점에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지 복습을 끝낸 이후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줄 건데 기출문제는 평가원 기출문제 3기년치를 지금부터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수학 기출은요. 패턴이 돌고 돌아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패턴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교훈 공부법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를 교훈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가원이 나한테 이 조건을 던졌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지. 평가원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이 순서대로 풀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 꾸미들이 교훈 공부법을 통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 27학년도 육모시험지 12번을 통해서 교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빠르게 보여줄게. 자, 일단은 문제 보니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A1 곱하기 A6의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항상 우리 꾸미들 물어보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쓸데없는 개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에서 A1은 A 첫째 항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곱하기 A6은 AR 5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는 순간 A 2제곱 곱하기 R 5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A랑 R을 찾으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머시기는 머시기랑 같고 그게 2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럴 때 우리 꾸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동 원칙이 있어. 식을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 1번. 그리고 얘랑 얘가 같다. 2번.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짠, 쌤이 시간 관계상 문제를 좀 풀어왔어. 1번식을 풀어주면 A2는 이게 나와. 그리고 2번식을 풀어주면 A2가 얘가 나와. 그럼 어쨌든 얘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크로스끼리 곱하면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R이 3분의 1 또는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에 공비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R은 마이너스 2가 나가리고 R은 3분의 1 딱 우리가 원하던 공비를 찾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R만 있는 게 아니라 A 제곱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랑 R이 같이 있는 식을 찾아서 우리 R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A가 3 혹은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첫째 항이 뭐일까?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A 제곱은 9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A 제곱은 9고 R이 아까 3분의 1이었지. 그래서 3분의 1의 5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은 뭐야 얘들아? 3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3의 세제곱분의 1, 즉 27분의 1, 1번이 정답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자, 쌤은 교훈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자. 문제 처음에 공비가 양수인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이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수학을 아직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몰라. 자, 그래서 얘들아, 공비가 양수인 이런 표현조차도 꼼꼼하게 읽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예시까지 적어줘야 얘들아 더 효과가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에서 너무 중요했던 교훈이 뭐랑 뭐가 20이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였잖아. 그래서 쌤이 A는 B는 20 이렇게 적어보고 처음에 A는 20을 이용해서 1번씩 구해내고 그리고 B는 20을 이용해서 2번씩을 구해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런 것도 교훈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 쪼개서 풀면 풀린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먼저 체크하자. 그래야 덜 고생한다.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1 곱하기 A6이었잖아.
그랬을 때 a제곱 r5제곱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a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a제곱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훈을 정리해주면 이런 교훈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똑같이 나왔을 때 잘 풀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교훈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글로 안 남기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비슷한 교훈을 가진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거를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읽어줘. 그러면 얘들아 그만큼 금방 체화가 될 거야. 실제로 이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제 제자 중에 4개월 만에 8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꾸미들도 진짜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미들, 육문은 우리의 수능 점수를 확정짓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수능날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더 길러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시험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몇 점 나왔다고 절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찍는 영상이에요. 방향만 올바르다면 남은 시간은 역전을 만들기에 차고도 넘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만 지니쌤이랑 같이 공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제 관리형 인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항상 육모 끝나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성적이 너무 낮고 기본기가 없다. 그런 학생들은 중하위권을 위한 올인원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올인원 클래스는 말 그대로 개념, 기본기부터 우리가 꼭 풀어야 하는 기출문제들을 올인원, 한 방에 정리하는 수업이라서 공부가 너무 막막한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강추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이 수업만 잘 소화하잖아요. 그러면 중상위권까지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서 미치겠다 싶은 학생들은 엘리트 클래스 100일의 기적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부제목은 이 문제 다 풀면 1등급이라는 수업이에요. 제가 딱 풀어야 하는 기출문제들만 선별해서 우리 꾸미들이 효율적으로 성적을 빠르게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능 모의고사에 반복되는 교훈, 행동 영역 그리고 부족한 개념까지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관리거든요. 1등급 친구들은 이미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알아서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혼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인강만 들으면 완강하기도 어렵고 뭔가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금방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불안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학원 가면 좀 눈치 보이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 이제는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모든 클래스에는 밀착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 멘탈이 흔들릴 때, 그리고 공부 상담이 필요할 때 저와 조교 선생님이 카톡으로 편리하게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까지 모두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꾸미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간지러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수업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수강 후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 꾸미들 육모 끝났는데 이렇게 제 영상까지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푹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로 육모 결과가 절대 수능 결과가 아니니까 우리 꾸미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른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 꾸미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우리 꾸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